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연방 예산이 화요일에 발표되어 일주일 내내 관련 소식이 들려왔고, 목요일 발표된 호주 4월 실업률은 4.1%로 3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긴 했지만 인구 증가율 66%를 고려하면 일자리 또한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급증한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주는 이 미국이나 호주나 증시도 좋았는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방 예산이 나온다 할 때부터 각 가정에 실제 얼마를 뿌릴까가 관심이었는데, 우리에게 바로 지급되는 돈이 이 에너지 빌입니다. 호주의 모든 가구에 전기 사용료 300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번에 300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분기당 75불씩 적용되어 1년 동안 300불 크레딧이 나갑니다. 이 300불 크레딧은 7월부터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7월에 전기세가 200불이 나왔다면 여기서 75불 공제되고 125불을 내면 되고, 8월, 9월은 지나서 이 10월이 되면 다시 75불 크레딧을 받는 방법으로 이 연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 에너지빌에 대해 논란이 되는 점은, 예전에 적용된 에너지빌은 고소득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호주의 모든 가정에 적용되어 왜 고소득자도 공제에 포함시켰냐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빌은 이 에너지 사업자들이 핸들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득 부분에 접근이 힘들어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전 가정으로 진행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몇 번 전해드렸듯이 이 3단계 텍스컷을 들 수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이번 텍스컷 이후로는 한동안 이 인컴 텍스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연간 19만 불 이하를 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텍스 조정을 받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 대부분의 텍스 페이어들이 받을 수 있는 절감 금액인데요. 보시면은 45,000에서 135,000까지의 이 텍스페이어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너로 거론되는 것이 이 에이지드 케어인데, 이미 작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 환자의 퇴원과 입원 등의 추가 지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속을 들여다보면 노인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을 홈케어로 바꾸려는 노력인데요. 한정된 자원인 병원을 이 에이지드 케어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 에이지드 케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빨리 치료 후 집으로 돌려보내서 홈케어를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홈케어 패키지를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 입원 환자를 최대한 단기 치료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시스템 제공을 하기 위해 추가 지출 또한 배정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홈케어 서비스를 24,000개 이상 늘리고 병원 퇴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비용에 610 밀리언을 지원해서 이 홈케어로 전환하는 비용에 190 밀리언을 쓰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렌트 보조금으로 9월부터 10% 인상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1인 대상으로 2주간 188불로 $19가 늘어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보조금을 늘리는 만큼 정부가 조금은 노력했다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불거졌던 가정폭력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위기 상황에 숙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1빌리언에 달하는 금액을 향후 5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 에너지 생산에 7빌리언의 텍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생산 부분에 이 1.4빌리언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음날 마이닝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호주 경제는 이 땅을 파서 캐낸 광물을 수출하는 데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광물을 그대로 팔지 않고 중간 과정인 리파이너리나 이 정제하는 매뉴팩처링 과정을 확대해서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미래를 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그린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수소와 태양열,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그린 에너지 생산에 보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크리티컬 미네랄 등 여러 관련 정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 크리티컬 미네랄에 더해서 이 수소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 수소 1kg당 이 $2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이를 두고 이 포테스큐에 로비가 있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호주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 생산을 그린 에너지로 하려면 수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대표적인 회사가 포테스큐입니다. 여하튼 이 포테스큐뿐만 아니라 철광석은 호주 정부의 최대 세금 확보 부분이니 이 지원을 해서 더 키우는 것도 호주의 미래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번 텍스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그린 에너지 정책은 당장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 텍스를 감면해 주는 것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정책에 반대라며, 야당은 이 텍스 크레딧 대신에 마이닝 프로젝트 승인을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이 다른 방법으로 서포트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여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 더트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1년 연장되어 $20,000까지 새 장부를 구입하면 감가상각 처리 대신에 이 한 번에 자산 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사와 상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에 이 $300 에너지 보조금을 주듯이 스몰 비즈니스에도 $325 에너지 리베이트를 줍니다. 호주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헥스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을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면 상환을 조금씩 해나가는 정책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반영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대출 금리를 반영해 금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CPI가 7%를 넘어가며 이 헥스 대출금이 확 늘어난 실정인데, 이를 감안해 헥스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더 높은 교육을 받아 고용시장의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정책을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임금 물가지수인 WPI 가운데 더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는 발표입니다. 2023년의 경우는 이 CPI가 7.1%, WPI는 3.2%였기 때문에 이자율만 봐서는 이 반이 감면되는 거라 나쁘지 않은 발표입니다. 이 헥스 대출은 대학뿐만 아니라 테입이나 어프렌티스 등의 이 학자금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비용으로 3빌리언을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 외 이번 연방 예산에서 혜택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잡시커로 실업 수당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차일드케어 서포트도 제자리입니다. 이번 7월부터는 유급 휴가 휴직을 사용하면 슈퍼가 함께 적립됩니다.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슈퍼는 이 오디너리 아워라고 해서 원래 일하는 시간에만 적용이 되는데, 휴직 기간에도 슈퍼를 함께 적용시켜 돈을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으로 1.1빌리언이 배정되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도 이 여성을 위한 자궁 관련 질환을 위해서도 49밀리언이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제일 큰 불이익이 이민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은 단기간에 적용이 불가하지만 수요를 줄이는 부분은 당장 이민자 수부터 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말은 강력하게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정상으로 되돌리는 정책인데 2024-5년에는 이 이민자 수를 26만 명으로 줄이고 영주권도 18만 5천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이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이지 이민자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인구 증가는 대강 연간 3-40만 명 사이였고 이 중에서 자연 증가, 즉 출산으로 인한 증가분이 약 10여만 명으로 이를 빼면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는 평균 2-30만 명 부근이었습니다. 이 통계청 그래프를 보면 주황색이 이민으로 인한 증가인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한 해 이민자 인구가 5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20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호주 이민자 수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숫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예산에 적힌 26만 명은 사실 줄어든 숫자라기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가는 숫자라 보이는데요. 겉보기에는 반이나 감소한 숫자라지만 몇 년을 봤을 때는 꼭 이민자 수를 줄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이 급격히 늘어난 숫자를 더 이상 관망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강조된 것은 필요한 인력만 받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18만 5천 명 중에 13만 2천 명을 호주가 원하는 기술 부분으로 채워 넣겠다는 내용과 이 인도의 젊은 기술 인력을 호주에 거주하게 해주는 새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수수료 25달러를 내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했지만 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 호주 유입자 수를 줄이느냐 하면 바로 교육 쪽입니다. 국제 학생들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겠다는 건데 호주의 생산력을 높일 이 기술 이민자 수를 줄일 수는 없고 이 호주에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이 국제 학생들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이 유학생 등록 수를 늘리려면 그만큼 학생 숙소를 만들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인데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교육계의 반발을 예상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계획을 만들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화요일 여당의 발표가 있은 후 목요일에는 이 야당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인 피터 더튼이 강조한 내용은 역시 주택입니다. 야당은 주택 수요를 더 줄일 수 있게 이민자 수와 유학생 수를 추가로 더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 외국인 투자나 임시 비자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부동산 구매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외에도 이 가정 폭력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에너지빌 300불은 야당에서도 환영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 피터 더튼의 답변 이후 언론에서는 그렇게 줄이면 노동력 부족은 어떻게 메꾸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연방 예산에 집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인프라스트럭처와 각 스테이트 지원금으로 32빌리언이 들어갈 계획이 있고 응급 케어도 늘리고 약값도 올리지 않겠다는 메디케어 조치도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예산이었지만 역시 완벽하지는 못해서 작게는 이 에너지비를 왜 부자까지 주느냐는 비판에서 크게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표는 연간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데 올해는 호주 정부가 692빌리언을 벌고 683빌리언을 써서 9빌리언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은 698빌리언을 벌고 726빌리언을 써서 28빌리언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예산안이라는 게 돈을 벌면 그 안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2023년에는 이 9빌리언에 달하는 흑자를 냈다가 이번에 2024년 예산안에는 28빌리언에 달하는 적자를 내게 생겼습니다. 이 적자 규모는 GDP에 비해서는
20%에 달하며 내년이 되면 GDP의 21%로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1.7%로 보고 실업률은 4%, CPI는 3.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가 안 좋다고 하면서도 내년 이후에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방력 강화에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 적자폭에 대해서는 야당도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예산안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면 그것부터 지적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아마도 오커스에 들어가는 돈을 의식해 여야 모두가 적자폭은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지겨운 영상이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